좋습니다, 여러분. 1페이지에서 할 얘기 없고요. 다만 할 얘기가 있다면 3번에서 A2하고 A4항 나와 있으니까 두 항 나눠서 A2분의 A4가 공비 제곱이다라는 것만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2페이지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6번, 그지?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하고 식에 같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식 변형해서 풀기로 했고, 그거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코사인 값이 나오죠? 코사인 값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인 값, 탄젠트 값 구하세요 하는 문제였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하시되 뭐 주의하라? 부호 주의하라. 지금 세타 자체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의 각이기 때문에 4, 4분면의 각입니다 라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7번은 완전 센 아닙니까? 센? 그치? 도함수가 2차라는 건 원래 함수가 3차라는 거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에 변화가 없다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에 변화가 없다는 거는 도함수 자체가 x축보다 위에 떠 있거나 내지는 접합니다. 이래야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2차 식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풀어주는 문제. 이거 완전 센이죠, 그죠? 그거만 잘 풀어주시면 됐을 것 같고, 8번은 잘 하셨어요? 이게 3점짜리 치고 할 얘기가 있는 문제라서 우리가 보통 지금처럼 2의 절대값 x 같은 식을 두 개씩 갖고 있으면 보통 얘를 뭐 해? 치환하잖아. 근데 치환해서 하나의 새로운 부등식을 만들어서 t 플러스 t분의 64가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풀어주는데, 내가 이 과정에서 지금 안 한 것, 범위 안 세웠잖아. 항상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 세워주기로 했었고요. 참고로 2의 절대값 x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이게 원래 뭐냐면 그냥 2의 x제곱이면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지? 0,1 지나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함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랬어? x에만 절대값이 붙었다. 0보다 오른쪽만 함수를 살려가지고, 기억하니 얘들아? 0보다 오른쪽만 함수를 살려가지고 그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주어진 함수는 지금 y값이 최소 1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 t는 주어진 함수의 y값이기 때문에 y값의 범위로서 1 이상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중요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참고로 얘 가지고 열심히 부등식 풀어주시면 2차 부등식 되면서 여기에서 t의 범위가 아마 4 이상 16 이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t 다 곱해서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t 원래대로 이제 원래식으로 돌아가시면 2의 절대값 x가 4면은 2의 제곱, 16이면 2의 4제곱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절대값이 2와 4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했어? x가 만약에 양의 범위라면 2 이상 4 이하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x가 혹시 음수라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갑니다.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개, 3개 총 합쳐서 6개입니다.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익숙하지는 않은 꼴이었어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9번 문제는 완전 티피컬한 문제. 우리가 아직 이제 적분까지는 진도를 안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요 파트가 나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주어진 식 잘 정리해서 0부터 2까지 F 정적분하라는 문제야. 우리 있잖아, 문제 풀 때 위끝 아래끝이 상수로 이루어진 FT, DT 꼴을 만나면 보통 하는 일이 뭐지? 뭘로? 상수로, 그지? 주어진 얘는 식이 아니라 값이잖아요. 하나의 상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쟤를 보면 뭐 하냐면 저 인테그랄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을 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얘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해서 선생님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환한 상태로 겉에서 한번 쓰시고 여기다 속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더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얘 상수로 놓고 일단 겉에서 한번 씁니다. xfx는 ax 세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치환한 상태로 겉에서 한번 쓰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속에다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자, 속에다 집어넣긴 할 건데 아직 f의 형태가 예쁘게 정리가 덜 됐어. 자, 일단은 f에 대해서 조금 더 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x 양쪽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그치 0 대입해주면 f가 뭔지 몰라도 좌변은 0으로 날아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k 값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와주셔야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는 날아가게 되는 거고 상수가 결국 날아가면서 전체적으로 x로 약분을 시켜주면 fx 함수는 결과적으로 뭐다? ax 제곱에 플러스 2라고 생긴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지. 자, 이제 f 함수 얼추 구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물론 얘를 미분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적분한 값이 k입니다 하셔도 되지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지, 그지? 결과적으로 f'을 적분하겠다는 건 뭐를 만들겠다는 거야? f, 그지? f 만들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겠다는 거니까 F1과 F0의 차가 K입니다. 여기서 K가 3입니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F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다 쓸게. F0은 당연히 0 집어넣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 값이 3이 되니까 A 값을 우리가 3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함수를 완성했으니까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적분함수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건 안 할게 얘들아. 함수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정답 1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하던 거. 원래 이렇게 하던 거. 윗끝 아래끝이 상수로 이루어진 FT, DT를 만나면 상수로 취급하기로 하고 겉에서 한번 쓰고 원래 속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아직 F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여서 대입하고 계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한 다음에 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10번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도를 나가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얼추 하셨겠지?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이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차 수열이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사실상 뭐를 알려준 거야? 공차가 자연수야 라는 조건 알려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뭔가 시그마를 하나 줬는데 얘는 지금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준 거고요. AK 곱하기 BK의 역수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 것이 8n 플러스 4분의 n입니다. 자, 이랬을 때 시그마 다시 K는 1부터 5까지 범위에서 AK 플러스 BK를 계산하세요. 이거야. 문제에서 준 일반항이랑 물어보는 일반항이 다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긴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줬는데 난 지금 합이 안 궁금해. 이 A랑 B 각각이 뭔지가 궁금한 거거든. 이거 데리고 와서 시그마에 다시 넣어서 계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나는 일반항을 제대로 하나하나 일반항 제대로 알고 싶은데 쓸데없이 합을 주고 있다는 거지. 요 얘기 되게 자주 했었는데 쓸데없이 합을 줬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쓸데없이 덩어리인 합을 준 거야. 기억해 얘들아? 나는 합이 아니라 항을 구하고 싶은데 쓸데없이 합을 준 거라고. 쓰기로 했던 게 뭐였어? Sn 빼기 Sn-1이지. 기억하시죠? 나는 항이 궁금한데 합을 줬어? Sn에서 Sn-을 빼주고 대신에 얘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며 이때 첫째 항은 우리가 S1으로 보기로 한 거지. 이거 쓰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나중에 수열의 합단원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받아들여서요. Sn 빼기 Sn-1을 하면 요 일반항만 쏙 뽑아올 수 있겠지. 이해했을까? 세게 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거고 일단 Sn이 8n 플러스 4분의 n이고요. 거기에서 Sn-1을 빼면 8의 n-1 플러스 4분의 n-1이 되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an이다 이래라. 아니지.
이 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an 곱하기 bn분의 1이에요. 그것만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an 곱하기 bn의 역수입니다. 다만 이 수열은요. 두 번째 항부터 일단 성립할 거고요. 여기까지 했니 얘들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통분해서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생략할게 얘들아. 해보신 분들 있을 테고 계산을 해보시면 최대한 정리한 결과가 4 곱하기 2n 빼기 1의 2n 플러스 1의 역수까지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첫째 항은 얘들아 이 수열의 첫째 항 a1 곱하기 b1의 역수는 여기가 아니지 얘들아 sn에다 넣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12분의 1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다 1 집어넣어도 1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한 번에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라고 봐도 상관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쪽 변 비교해보면 분자는 어차피 1로 같으니까 분모들끼리 비교해서 식 최대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그때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야, 이 주어진 AN, BN 두 수열은 서로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다 이랬어. 그럼 일단 둘 다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고 아시죠? 1차항 앞에 나와 있는 개수가 뭐였지? 공차였잖아. 얘는 그러면 dn 더하기 p 이런 꼴로 생긴 거고 얘는 그러면 dn 플러스 q 이런 꼴로 생긴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두 식을 가지고 두 1차식의 곱인데 앞에 개수가 동일한 어떤 두 수열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둘을 어떻게 쪼개주자는 뜻이야 얘들아. 지금 앞에 개수 2 똑같은데 앞에 4 남아있잖아. 뭐 2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지.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2 하나 나눠줘서 하나는 4n 빼기 2 만들어주고 2 하나 넘겨줘서 4n 플러스 2 만들어줘서 하나가 an 하나가 bn이에요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을까? 참고로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앞에 자연수 4개 맞춰준 거고요. 자, 문제 마지막에서는 이 둘을 더한 거를 시그마에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두 식을 더해봐요. 그럼 풀마이는 소거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8n이 돼가지고요. 문자만 k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8k로 계산을 해주시면 결론 나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계산하시면 정답이 120 나오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제 시그마 단원을 하시면 자주 만나게 되실 텐데 어떤 수열의 합을 준 상태고 합을 줬는데 디테일한 각각의 항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면 합을 주고 항을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이면 SM 빼기 SM-1을 해준다. 다만 첫째 항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때 이제 나와 있는 두 식이 결과적으로 앞에 개수가 같은 1차식의 곱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두 수열의 값을 구해서 계산해 준 거지. 그치? 됐을까?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10번보다 11번이 더 쉽고 바뀐 것 같고 그치? 일단 한번 보자. 일단 위치를 줬고요. 아시다시피 위치가 k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인 건데 양수 k에 대해서 t가 k일 때 속도가 1입니다 라고 한 거야. 얘들아 속도 얘기 나왔는데 속도식은 위치식을 뭐 한 거죠?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식을 잠깐 v라고 표현하고 x'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지금 3kt 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인 건데요. 시각이 k일 때 속도가 1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t자리에 k 집어넣으셔서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을 했더니 그때 속도가 1이 됩니다. 소거가 돼서 최대한 3k로 묶어냈더니 k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었고요. k 값이 되는 값은 0이랑 풀마 2루트 3 세 값이 되겠는데 당연히 t 값이 k라고 했으니까 시각이어서 양수만 가능하겠다. k 3, 4죠. 쏘리. 신나게 계산하다. 그래서 풀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수만 데리고 와주시면 돼서 이 중에 k 값은 입니다.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속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한번 뭐 한 거야 얘들아? 한 번 더 미분한 거였지? 그래서 v라는 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시켜서
일단은 6kt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k 자리에 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12t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때 시각 2k에서라고 했으니까 2k면 4잖아. 4 집어넣었을 때 값을 얘기한다. 48 마이너스 12가 돼서 정답 36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이건 뭐 어렵지도 않은 거지. 틀려서도 안 되는 문제.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으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로그 a의 x 함수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지금 y는 마이너스 2로그 ax 플러스 k 함수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면서 x는 t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때 만나는 교점을 b하고 c라고 하고 이때 또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해서 그래서 O에서 A 이어서 B까지 이어주면 한 직선으로 이어지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고 문제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야? 이쪽 삼각형 하나 만들었을 때 이제 이런 문제였지. 그림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두 로그 함수의 교점을 A라 하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 직선 X는 T라 하고 그때 만나는 교점 BC라 합시다. 쭉 오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선 AB가 원점 O를 지나가면서 즉 한 직선 위에 OAB 세 점이 있으면서 두 삼각형 OCA면 요거잖아요. 그리고 ACB면은 요 삼각형이잖아요.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2로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AKT의 곱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더라고. 그래프가 지금 한 개만 주어진 게 아니니까 두 개가 주어졌으면 우리 항상 뭐 생각해줘? 관계성을 생각하지, 그치? 두 함수는 지금 관계성이 있어 보이니? 뭐 어거지로 만들면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앞에 실수배가 붙었다는 건 처음에 밑조차 다른 애였다는 뜻인 거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계성이 없는 거죠. 관계성이 없고 문제를 읽어보다 보니까 x는 t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좌표 설정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좌표 설정 한번 해주시면 x좌표 t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2로그 a의 t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t, 로그 a의 t 요 정도는 다들 했겠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뭐라고?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다는 거야. 뭐 2로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숫자 2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 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게? OA랑 AB랑 같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주간지를 풀 때도 되게 많이 만났던 거예요. 얘를 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그리면 삼각형 두 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결국 두 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상황에서 이쪽에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야. 이 얘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얘들아. 두 삼각형은 참고로 뭐가 서로 같은 상태죠? 높이가 서로 같은 상태. 높이가 서로 같은 상태인 건데 그때 이제 높이가 같으면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할 텐데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높이도 서로 같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밑변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기 때문에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밑변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다. 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야 A라는 요 점은 O하고 B의 중점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좌표 설정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둘 가지고 중점 좌표 세워주면 되지. 둘 더해서 나누기 한 거. 2분의 t, 2분의 로그 a의 t입니다. 요거 해주면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요 성질 이용해서 요거 또 나왔어. 삼각형 둘이 한 점에서 모이는 모양.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 좌표까지 구했어. 그 다음 내가 할 일 뭐야 이제? A 좌표 구하고 나 할 일 없어? 그치? A는 지금 어떤 앤데 얘들아? 나 지금 뭘로 구했어?
얘네 둘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했지 사실상 이 곡선 위의 점이야, 이 곡선 위의 점이야 이건 안 써먹었잖아. 기억해 얘들아? 좌표 설정하고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안 써먹었으면 무조건 뭐 하자? 대입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쪽 곡선에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시켜주면요. 2분의 로그 A의 T라는 Y좌표가 로그 A의 X에 대입한 2분의 T와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변에 2 보기 싫으면 곱하셔도 되고요. 이쪽은 잠깐만 풀어서 로그 A의 T 마이너스 로그 A의 2 꼴로 찢을게. 상관없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2로그 A의 T니까 넘어가주면 개수들끼리 만나서 로그 A의 T가 될 것이고 이렇게 둘이 만난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넘겨서 2로그 A의 2로 맞출게요. 심플해지잖아 식이. 그럼 이 앞에 있는 개수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면은 이쪽이 로그 A의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 뭐? T값이 4구나 하나 알아냈어. 여기까지 했을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요 A라는 점은 요 곡선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 곡선 위에 또 있어. 그래서 요 점을 가지고 요 곡선에다가도 대입을 시켜주셔야 돼요. 한번 할게. 2분의 로그 A의 T는 또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2로그 A의 X좌표 2분의 T 플러스 K와 같습니다. 그래서 T값을 이제 우리가 4라고 구해놨으니까 4 써주시면 로그 A의 4에서 4의 제곱인 2 나가면은 앞에 2랑 약분되겠지? 로그 A의 2가 되겠지? 얘는 조금만 정리해주면 T 자리에 아까 4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K가 돼서 K 값은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3로그 A의 2와 같습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계산 파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안 써먹은 거 있잖아. 넓이가 서로 얼마다? 2다 이거 안 써먹었지. 충분히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써먹었기 때문에 굳이 2 하시지 말고 나라면 그냥 이거 한 번의 삼각형의 넓이가 4입니다를 쓰겠어. 이미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전체 넓이가 4입니다로 갈게요. 자, 그래서 넓이식 갈 거고 밑변의 길이를 BC 길이라고 하면 Y좌표들끼리 빼주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3로그 AT의 마이너스 K라 볼 수 있고요. 높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T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T하고 얘를 가지고 곱해서 나누기 2를 한 넓이가 전체 4와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3로그 A의 T 마이너스 K의 높이 T 해서 나타낸 그 넓이가 전체 넓이 4와 같습니다. 요거 풀어주면 된다고. 정리할 거 많잖아. 여기에서 T 자리에 4 들어가주면 되고 조금만 정리할게. 4 들어가주면 되고 T 자리에 4 들어가주면 돼서 약분시켜주면 2고 저쪽까지 약분하면 3로그 A의 4 마이너스 K가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세웠던 요식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생각해보면 얘는 3로그 A의 4고 얘는 3로그 A의 2면 얘는 결과적으로 저놈의 2배인 거잖아. 그래서 2K가 돼서 들어가면 K값은 결과적으로 2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K자리에 2 집어넣어서 3로그 A의 2가 K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을 가지고 요 위로 올려주면 8이 돼서 결과적으로 A값은 뭐다? 계산 맞지? A의 제곱은 8과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나? 맞지? 그래서 A값이 궁금하면 우리는 2루트입니다. 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끝!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값을 다 구한 거죠. T값 구했고요. 쭉 오다가 K값 구했고요. 오다가 A값까지 구해가지고 나와 있는 세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정답 뭐 나와? 16루트 2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 그래서 좌표 설정 잘 하시고 쟤네가 결과적으로 A를 중점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설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다 대입해서 계산이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다 한 겁니다. 다 했던 겁니다. 솔직히. 그치? 일단 보시면은 문제가 뭐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직선 x, y는 x 빼기 3이랑 x좌표가 양수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네, 그림상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그 말이었죠?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S2라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쭉 내려오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 y는 fx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3이 2등분하고 이게 무슨 말이더라? fx와 AB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S2 말하는 거 아니니? 이 S2의 넓이를 x는 3이 지나가면서 반띵하고 있대요. 일단 뭔 얘기인지 알겠고.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또 이런 식을 주네. S2-2 S1의 값이 6이라면 F-1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였어. 복잡하네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그래프 주고 정적분 넓이 활용하는 문제들은 막 계산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식을 간결하게 갈 생각을 해줘야 돼. 합체할. S1 따로 S2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둘을 최대한 합체해서 식을 간결하게 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는 S1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S1은 뭐야? F함수에서 직선함수를 빼가지고 아시죠? 0에서부터 요 A 교점까지의 범위에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요 A가 지금 당연히 뭔지 모르고요. 몰라. 나 F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으로서 얘 잠시만 알파라고 할래. 그럼 S1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나? 0에서 알파까지 범위에서 F 함수에서 x 빼기 3 함수를 빼가지고 그것을 정적분하면 S1이야. 이렇게 보려고.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면 자 여기도 교점 대충 베타를 해볼게. 원래 S2를 표현하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에서 거꾸로 직선에서 F 빼가지고 적분하면 S2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얘기 했더라고. 야 있잖아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딱 3까지 끊으면 반딩이야. 이 말 있었잖아. 그럼 나 굳이 베타까지 안 가려고. 뭐하러 저기까지가? 여기 3까지가 결과적으로 S2 넓이의 반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2분의 S2입니다 라고 표현은 되지 않아? 왜 굳이 이렇게 가려고 하냐면 문제에서 S1과 S2의 관계식을 줬잖아요. 굳이 S2 구해서 넣고 S1 구해서 넣고 이렇게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있는 문자들을 최대한 하나로 통일해주면 되잖아.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럼 무슨 말이야? 맞아. 아까 전에 그럼 S2가 결국 2S1 플러스 6이었다는 소린 건데 이건 그 S2 넓이의 반띵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2로 약분을 시키면은 이 넓이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어? S1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식이 조금 더 간결해지면서 얘하고 뭔가 관계성을 쓸 수 있잖아.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분명히 니네 S1 따로 S2 따로 해서 저기다 넣고 있었을 텐데 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최대한 간결하게 나는 그냥 알파에서 출발해서 3까지 범위에서만 끊어주려고. 알파에서 3까지 범위에서 지금은 거꾸로 직선에서 곡선 빼는 거니까 직선에서 곡선 빼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내보내고 식 맞춰줄게요.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적분해주면 S2의 반띵인 S1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맞죠? 그리고 너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주식. 창기 어떻게 할 거야? 너라면? 문을 못 열어가지고 밖에서 나랑 똑같구만. 둘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당연히 빼야죠. 당연히 빼야죠. 일단 S1을 뭐 소거시키기 위함도 있고요. 얘네를 빼면은 결과적으로 가운데가 플러스가 되거든? 그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돼? 이어지잖아. 그지 않아? 0에서 알파까지 플러스 알파부터 3까지가 되면서 이어진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3까지 범위에서 fx에서 x 빼기 3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시킨 값은 결과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뺀 거니까 그 값은 마3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식이 엄청 간단해졌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이 식도 지금 쓸 만큼 썼어. 저기에서 벌써 써먹었어. 이거 이용해서 식 잘 데리고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F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
F함수가 그냥 문제에서 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요거 던져줘가지고 지금 식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식을 못 세우고 있어.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잠깐 돌아가 봐요, 여러분. 나 지금 F함수랑 저 직선함수랑 만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 fx와 x 빼기 3이 같습니다의 해를 가지고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저 문제에서 말한 상황을 잠깐 그대로 식으로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에서 이 S2의 넓이를 사실 구하면은 직선에서 곡선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S2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을 기준으로 넓이가 반띵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요 넓이를 잠깐만 표현한다면 알파부터 3까지 범위에서 x 빼기 3에서 fx 함수를 뺀 요것의 정적분 값을 하면 반띵이 되니까 이것의 2배가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지금 상황을 잠깐 종합해보면 이쪽도 한 번만 보여줘 볼게. 3부터 베타까지의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면 S2 넓이의 반띵이 나오게 되니까 얘도 2배를 해야 얘네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1차 이해하셨죠? 그리고 식을 잠깐만 요 밑에 2개만 잠깐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2가 약분이 되면서 똑같은 이 함수를 가지고 알파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3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라는 말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요 인제 슬쩍 없을게 얘들아. 요렇게 둘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요 두 적분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걸로 끝난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주어진 x 빼기 3 빼기 fx 함수도 결국은 사실 몇 차 함수야? 얘도 사실은 2차 함수야. f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랬으니까 마이너스 만나서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로 변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거거든. 생각해봐. 야 2차 함수를 가지고 알파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3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랑 서로 같은데 참고로 알파랑 베타가 뭐냐면 둘이 만나는 점이었어. 근데 둘이 만나는 점도 살짝 요거 바꿔서 얘기하자면 x 빼기 3에서 fx를 뺀 것이 0과 같습니다의 실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주어진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축하고 참고로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되니까 알파와 베타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때 이 함수를 알파부터 3까지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랑 3부터 베타까지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랑 같습니다 라는 말은 주어진 이차 함수의 정중앙의 축으로 얼마가 있다? 3이 있다라는 뜻인 거야. 어떤 함수가 얘들아? x 빼기 3에 마이너스 fx를 한 함수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떤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요 놈이 f함수의 뭐가 된다는 뜻이야? 가운데 축이 된다는 소리야. 그걸 그냥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참고로 요 얘기는요 센에 있어요. 센의 정적분 문제에 내가 번호는 기억 안 나고 오른쪽 페이지 왼쪽 맨 위에 있는 문제 있어. 내가 위치로 알아. 위치로.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떤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관련한 문제인데 그 넓이를 y축과 평행이 하는 직선이 지나가면서 넓이 2등분했습니다 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풀이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둘을 합체한 하나의 2차 함수로 생각해서 가운데 축이 3입니다. 이렇게 끝났어. 걔도. 쌩이야. 내 말 이해했을까?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지금 이 함수 자체가 가운데 축이 3이라는 것이고 우리 아까 보다 말았던 얘는 둘이 서로 부호만 반대인 거지 축은 똑같지 않겠니? 그럼 무슨 말이야? 주어진 이 함수는요 가운데 축을 3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는 아까 1이라고 했고 그러면 1차 한계수는 얼마로 봐야 가운데 축이 3이야? 마이너스 6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만 몰라 나
상수만 모르잖아. 그럼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이제? 요거 가지고 그대로 적분 계산해 주시면 P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구한 P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5가 나오게 돼서요. 저 함수 완성하게 되고 마지막에 함수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 8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을까? 그래서 정적분 문제를 니네가 너무 계산을 너무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에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 됐냐고? 얘들아 이 얘기 한번 상기해주세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지나가면서 2등분을 하고 있으면 가운데 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문제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인 두 원. 얘네 둘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R1, R2랍니다. 조금만 밑에다 쓸게. 이쪽 반지름 R1, 이쪽 반지름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쭉 잠깐만 내려와 보시면 R1과 R2의 길이의 비가 1대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나는 얘 K라고 하고 얘 2K라고 하려고. 여기까지는 했지? 여기까지는 했지? 그리고 별거 없어. 나머지만 길이들 한 3개 정도 주고 나서 마지막에 D2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야. 일단 처음에 얘들아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뭘 쓸 생각을 잠시 했어? 사인 법칙 쓸 생각 했어? 잘했어. 그러면 둘을 보고 일단 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하셨어야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큰 삼각형은 지금 원에 내접하는 게 아니야. 이 원에 외접원이 있으려면 요 세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더 큰 원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그만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든지 이 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인 법칙을 쓰긴 쓸 건데.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나? 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 그냥 뭐 하면 돼? 공통현 A하고 B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쪽에 삼각형 하나 생기면서 이쪽에서 사인 법칙 들어가줘야 되겠다.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각형이지만 대각선을 이렇게 긋든 해주면 결과적으로 내접하는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거대로 또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을 설정해야 되는데 각을 어디다 설정할까 하고 보다가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변에 끼인 각이 보여서 여기부터 잠시만 이름 세타라고 지을게. 딴 데부터 지으셔도 돼요. 나는 특징이 보여서 여기부터 세타 잡았어. 그리고서 나머지 또 다른 각을 어디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 A, B, 그치? 이게 뭔데더라? 뭐 때문에? 한 번만. 원에 내접하는 뭐니까 지금? 사각형이니까, 그치? 마주보는 각이 합치면 뭐니까? 파이니까.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현재로서는 아직은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고 세타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합쳐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파이 빼기 세타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옆에 이웃하고 있는 요 각은 세타가 돼야 되겠구나 까지 가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이지? 왼쪽에서는 사인 법칙을 이렇게 대각화되면 딱 맞춰서 줬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근데 지금 세타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자르는 밥은 없겠지, 그지? 이렇게 지금 잡았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어. 좋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하려던 대로. 첫 번째,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3은 외접원의 지름 2K와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에서는 이쪽 5, 4 요 삼각형 갖다 쓸게.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은 지금 A2로 모르는 상황인데 걔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2K니까 지름이 4K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사인 법칙 썼어. 그리고 두식 뭐해? 나누면 되잖아. 나누면 약분되는 거 막 생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를 분모로 해서 예분의 예를 해주면 사인 세타 약분되잖아.
3분의 A2의 길이가 2K분의 4K, 즉 2가 되면서 깔끔하게 A2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추가된 길이가 A2로서 여기가 6인 거 알아냈어요. 그러더니 나 뭐 할 수 있었냐면 선생님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 삼각형이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변형 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요. 잠시만. 우리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C2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고요. C2의 길이는 요거라서 C2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얘를 가지고 있는 도형은 큰 삼각형이고 현재 두 변 알고 있고요. 끼인 각에 대한 정보 조그만 삼각형에서 쓸 수 있어요. 끝. 됐지? 자, 이제 해보자. 저 ADE 삼각형에서 코사인 변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무리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54분의 25 플러스 16에서 36 빼준 거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코사인 세타 8분의 1 나오게 될 거고요. 마무리. 그래서 내가 전체 큰 삼각형에서 C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다시 한번 두 변과 끼인 각 주어졌으니 코사인 법칙 들어가 준다. 그럼 C2의 제곱은 저쪽 길이 8이니까 8의 제곱에 이쪽 길이 4니까 16에다가 마이너스 284에다가 끼인각 코사인 값을 가지고 8분의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C2 길이 나오는 거지. 끝.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6루트 2 나오더라고요. 끝. 15번 더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봐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첫 번째 준식 하나하나 뜯어볼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fx 이 값이 1과 같습니다 라는 사차함수가 있어.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첫 번째 뭐 구할 수 있어? f0은 0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뭐 구할 수 있어? 함수 f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0은 1입니다. 구할 수 있죠. 또 성급하게 여기서 이제 식 세워라. f 4차네. x 4제곱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하지 마. 자, 그리고 이제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내리는데 gx 함수는 참고로 연속인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방정식 같은 걸 줬어. gx 빼기 x에다가 gx 빼기 fx를 곱하면 0과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 내가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곱이 0이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gx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가운데 또는 붙이기로 했고 정리하자면 fx는 x거나 또는 gx가 fx거나 이 말인 거지. 내가 새로운 g라는 함수를 볼 건데 x라는 직선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fx라는 함수로 보거나 이 말인 거지.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말의 사실 의미는 대충 그려볼게. 너무 적게 그렸나? 대충 느낌만 잠깐 보여줄게. f는 물론 4차지만 아무튼 곡선의 일부만 그렸어. 자, f가 4차 함수로 뭐 아무튼 지나가고 있고 곡선이고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쳐. 지금처럼 막 교점들이 막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gx 함수는 때로는 x 함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fx 함수일 수도 있어. 이 말이거든. 그럼 이런 거 가능해 얘들아? 얘가 있잖아. f 함수로 쭉 잘 오다가 한 여기쯤에서 요걸로 바꿔서 갈아타야지. 이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왜? g 함수가 아까 전에 연속이라고 했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함수를 이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이라는 말을 하나에 몰빵해도 된다는 소리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함수로 가도 되고 아니면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갈아타. 이걸로 갈아탔다가 다시 이걸로 갈아탔다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교점들에서는 갈아탈 수 있어. 연속이 되기 위해서. 근데 교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갈아탈 수 없는 거지. 그런 상태.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상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지금 gx함수는 x라는 직선일 수도 있고요. f라는 사차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서 x와 f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뭔지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얘들아, f함수는 원점을 지나가는데요. 원점은 얘도 지나. y는 x도 원점 지나. 근데 f함수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 1이래. 무슨 말이야? f함수가 원점에서 뭐 하고 있어? 얘랑 접하고 있다는 말이지. 요거까지 캐치해 주셔야 돼. 자, 둘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fx함수가 원점에서 y는 x와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아까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둘의 관계를 대충 알아야 이따가 어떻게 그래프를 갈아타면서 그리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멀리 있니?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조건으로 갈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gx-g2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에서 뭐 이슈가 있나 봐. 갑자기 콕 집어서 2를 얘기하겠지? 2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 봐. 예를 들어서 한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여기가 2였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2면은 이 함수를 계속 가고 있거나 이 함수를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이게 교차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F 위에서만 놀던지 직선 위에서만 놀던지 아무튼 2라는 점은 그러고 있을 거야. 만약에 2라는 점이 F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이야?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이때 G2는 F2와 같아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지금 현재 만약에 2라는 지점에서 G함수가 이거 할까 하다가 얘를 했어. F함수를 만약에 G로 보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 지금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G함수에 2를 집어넣은 값은 현재 F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F에다 2를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주어진 이 극한식에다 한 번만 집어넣어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gx. 현재 gx는요 fx예요. 현재 gx는 fx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g2를 뺄 건데 거기서 g2는 f2예요. 요 말이 돼요. 이게 뭐지 얘들아? 미분계수식이잖아. 미분계수로서 우리가 뭐라고 해? f'2라고 하잖아. 이러면 f함수는 미분 가능한 4차 함수이기 때문에 f'2의 값은 100%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극한값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있잖아. 다시 f 위에서 안 놀고 y는 x 위에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한 번만 다시.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G함수가 X함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성립이 돼서 G2가 입니다가 성립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리미트 한번 넣어보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현재 GX는 뭐야 얘들아? 현재 GX는 X인 거잖아. X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G함수는 X함수. 그 뒤에서 G2를 뺄 건데 G2를 빼면 2야. 둘이 뭐가 돼? 약분돼. 리미트 값 얼마야? 1이야. 이건 뭐야? 존재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함수가 만약에 있잖아. 이 f와 y는 x가 만나지 않는 지점에서 만약에 2가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은 100%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 함수가 여기 위에서 놀고 있든 여기 위에서 놀고 있든 크로스되는 지점이 아니라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지. 그럼 결론은 무슨 말 얘들아? 그렇지. 교점에 무조건 2가 위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나 뭐 얻을 수 있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y값 2잖아. 뭐 알아낼 수 있어? f2는 2와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추가로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 했을까? 가조건에선 사실은 저거 알려준 거야.
f 함수가 y는 x하고 2에서 만나요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됐을까요? 표정 왜 그럴까요? 화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안 봤던 나 조건도 일단 써볼게. 나 조건은 무슨 말이야? x가 a 포함 오른쪽의 범위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함수가 결국은 무슨 꼴이어야 돼? 기함수, 원점 대칭인 꼴이어야 돼. 그걸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은 4야. 이거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이야? f하고 뭐 x를 섞어놨다고 하는데 뭐 a가 최소 여기 4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4 포함 오른쪽 범위에서 영원히 기함수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나 조건 같은 경우는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그래프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프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슬슬 이제 그래프 가보려고 하고. 얘들 아까 뭐라고? 자, 이제 조건을 한번 정리해볼게. f 함수는요, 원점에서 y는 x와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하면서 심지어 2,2에서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우리 아까 구했었지. 그리고 f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즉 1인 4차 함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4차 함수를 어떻게 예측해 보려고 하냐면 W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점에서 y는 x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접하면서 관통하는 모양새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이게 지금 뭐야더라? y는 x야. 원점에서 접하고요. 관통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F는 2에서 만나요 라고 했었잖아. 그럼 앞에가 2일 수도 있고 뒤에가 2일 수도 있는데 일단 뒤에를 2라고 잠깐 잡을게. 예측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게 되나 안 되나는 사실 이제 나 조건을 봐줘야 되는 거고. 여기부터 이제 그래프 그렸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A가 4일 때부터 최소 4가 들어갔을 때부터 4 포함 오른쪽의 범위에서는 원점 대칭이어야 돼 라고 했어.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 뒤에 4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두 갈래야. 둘 중에 원점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애는 누구야? y는 x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야, 이 크로스를 마지막 시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프 이렇게 가라. 내가 아까 말했지 얘들아. 이렇게 가다 갑자기 여기서 출발할 수는 없어. 이게 마지막 교점이잖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쭉 뻗어서 y는 x로 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됐지? 근데 이렇게 되면 봐봐라.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이쪽에 y는 x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 지금 2를 중심으로 해서 2보다 오른쪽 범위에서 그래프 자체가 충분히 원점 대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 포함 오른쪽 범위에서 무조건 A가 최소, 그걸 만족시켜주는 제일 작은 A 값이 4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원점 대칭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요 자리를 2가 해버리면 최소값은 2가 돼요.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했어? 최소 A가 최소야.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최대한 왼쪽으로 몰아와서 걔 포함 오른쪽에서 무조건 원점 대칭이 돼야 돼 라고 하면 마지노선이 2잖아. 그럼 최소값은 4가 아니라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말이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바로 갈게.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더 내려와야지. 이번에는 똑같이 원점에서 접하면서 증가하고 두 점에서 관통하는데 아까 말했지. 여기 2할까 여기 2할까 하다가 만 거잖아. 여기를 2라고 해주면 되지. 이해했을까? 그럼 자동으로 얘들아 어디를 여기를 4라고 해주면 되지. 이해하셨죠? 이게 F함수, Y는 X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G함수 다시 만들어 볼게 얘들아. G함수, X랑 Fx 섞어서 만든 게 G함수. 아까 말했지? 4부터 오른쪽 범위에서는 Y는 X 직선 끌고 가줘야 돼.
이해했어? 그래 얘들아, 이 2하고 4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fx 왜? fx? fx. 왜?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어. 뭐야? 얘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치? 2에서부터 최소 원점 대칭을 만들어줘.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 이 곡선 따라가 돼. F 따라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이제 2를 기점으로 해서 0까지는 얘들아 F 따라가 Y는 X 따라가? 왜? 그지? 아까 전에 얘들아 만약에 fx 그대로 갔으면 얘들아 fx 그대로 갔으면 이는 그냥 fx 위에서 노는 애야. fx 위에서 노는 애면 아까 보셨잖아요. 미분계수 존재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를 중심으로 크로스가 일어나야 돼서 y는 x로 가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얘들아 0보다 왼쪽에선 이렇게 가야 돼. 직선으로 가줘야 돼. 원점 대칭 생각해줘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야, 이 G함수 있잖아. 4보다 오른쪽 범위부터 완전 원점 대칭이야 라고 했으니까 4부터 오른쪽 범위가 그대로 마사부터 왼쪽까지 대칭 관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직선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에서부터 출발해버리면 2에서부터도 결과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게 되니까 4에서 끊어줘야지. 여기까지 했을까?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 그래프 되겠습니다. 내 말 듣고 있니? 응. 자, 찾았어. 우리 지금 있잖아. 마지막에 뭐 값 집어넣고 이런 거 하려면 F식도 세워야 돼. 얘들아 우리 식 세울 줄 알지? F가 Y는 X하고 만나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나? 우리 만나는 상황을 식으로 세워주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두 식을 뭐 한 식? 뺀 식을 세웠지. 얘네는요. 0에서 접하고요. 2에서 크로스하고요. 4에서도 크로스예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요. x-2도 가지고요. x-4도 가져요. f 최고차항계수 1인 4차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fx 함수는 잠깐만 넘겨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해하고 계실까요? 자,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2랑 G3이다 얘들아. 봐봐. 얘들아 G-2면 뭐야? 이게 G함수인데 마이너스이면은 Y는 X 따라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G3 계산하라고 했는데 G3은 2하고 4 사이에 3이 있는데 그게 지금 F함수 따라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의 3 집어넣은 값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아마 계산하시면은 -6이 나와서 첫 번째 2를 나눈 값 3분의 1이 됩니다. 왜 첫 번째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야. 문제에서 이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한 개가 아니란 뜻이지. 이해하고 있을까 얘들아? 하나만 더 볼게. fx 함수가 원점에서 y는 x랑 접하는 건 알겠는데 뭐 꼭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얘들아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얘들아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접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이건 당연해서 안 그렸어. 왜냐하면 원점에서 접하는데 우리 뒤에 2에서 만나야 되잖아.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보지도 않았어.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상황이 뭐라고? 0에서 일단 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2에서 크로스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 선생님 분명히 우리 뒤쪽에서 크로스하면서 Y는 X 가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2일 때가 최소가 돼버려서 A의 최소값이 2일 때가 최소가 돼버려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왜? 이 이후로 얘들아 4 포함 오른쪽이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이 4 포함 오른쪽에서 원점 대칭이 이쪽으로 왔을 때 걔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미리 말할게. 그 시작점이 얼마면 돼? 마사면 돼. 그러면 2일 때는 원점 대칭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최소 4일 때부터 그게 가능하려면
4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대로 대칭시켰을 때 마4부터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이 A 되는 거 맞지? 나머지만 채우면 되지. 우리 2에서 무조건 크로스 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곡선 따라서 이렇게 가줘야 되고요. 여기서 얘들아 마지막 요렇게 가 요렇게 가. fx 요렇게. 왜 직선으로 가면 안 돼? 얘들아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안 돼? 직선으로 가면 다시 또 2에서 대칭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따라가면 풀마 2에서 서로 대칭 관계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곡선 따라서 간다 이거지. 됐네 얘들아 이렇게 됐어. 자, 이 보라색 함수가 마찬가지로 G함수고요. 식 한 번만 더 세울게 얘들아. 이번에도 F와 Y는 X가 만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거라 뺄 거고요. 이번엔 보니까 마사에서 만나요, 0에서 접해요, 2에서 만나요니까 X제곱,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서 F함수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내말 이해했을까?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화내지 마. G-2 구하라고. G-2는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이거는 이제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거네. F함수가 이때 G함수니까 F함수 그대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4 나왔었거든요. G에다 3 집어넣으라고. 3일 때는 뭐야 3일 때도 F함수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쳤니? 3이 왜 여기 있어? 3 여기 있어. 미안해. 그래서 y는 x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3 되겠지. 이것도 이 둘을 나눠서 계산하시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34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나오는 두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론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10. 이해했어? 틀리셔도 안 됩니다. 19번은 무슨 말이야? 상황을 잠깐만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F함수가 있는데 f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이 라고 했으니까 0,1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있는데 걔가 1,0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말이잖아. 이런 말이잖아. 그지? 여기서 0,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다시 1,0에서 만났어요 이거잖아요. 참고로 주어진 이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그림을 좀 그렇게 그리긴 했는데 기울기 얼마입니까? 얘들아 두 점을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1 아닌가요?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하기로 했어요. 쏘리. 마이너스 x에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래. 그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항상 식을 세울 때 둘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표현하면 훨씬 편하다고. f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만나고 있는데 0에선 접하면서 만나고 1에선 그냥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F함수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했어. 끝. 그래서 이것만 넘겨주면 F 끝.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16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만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사실.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두 함수. 얘들아 그래프 그릴 거고 그래프 그리기 전에 뭐부터 따져? 그건 당연한 거지. 그지? 주기부터 따지시는데 참고로 양수T 얘들 안 썼어? 양수T라고 했다. 원래 이거 아시죠? 절대값 붙인 거분의 2파이야. 아시죠? 아무튼 둘 다 있잖아요. 주기가요. T파이분의 원래 주기 2파이여가지고요. 파이 약분해서 T분의 2입니다. 딱 한 주기 그리라는 거네. 여기까지 캐치? 딱 한 주기 그리라는 거구나. 반절만 자르자. 반절만 잘라야 되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분의 2입니다. F함수는 풀마 루트 3이 최대값이어가지고요. 풀마 루트 3 잡아주고요. G함수는 풀마 3이 최대최소여가지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볼게. 그럼 일단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T분의 2고 최대최소가 풀마 루트 3이어서 여기가 지금 반주기잖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니?
또 나머지 반죽이 가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겠니? 닫힌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양쪽 값 들어갑니다. 이게 F함수. 그렇게 했지 얘들아? G함수는 기존의 코사인 함수. 기존의 코사인 함수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반죽이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최대치에서 풀마 3이건 참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시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건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뭐 한 거야? 거꾸로 X축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군요. 이런 모양인 거지.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얘들아. 문제를 못 풀더라도 내가 시험지에다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놨나 정도는 확인해봐요. 잘 그렸디? 잘 그렸디?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무슨 말이야 얘들아? F함수랑 G함수랑 K라는 점에서 만나는데 참고로 그 K값은 0과 T분의 2 사이예요.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K에서 둘이 만납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사실상 만나는 지점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사실상 만나는 지점 K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얘들아 혹시 두 지점 중에 어떤 지점인지 캐치할 수 있을까? 왼쪽 거. 왜? 3K, K 양수니까 얘들아 3K 양수고 이때 F랑 G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뜻이니까 이건 둘 다 음수잖아. 이게 K구나. 그리고 그거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구나? 3K구나 까지 가주시면 끝나는 거야. 다 왔어 얘들아. 그럼 해보자. 그럼 첫 번째 두 함수에다 K 집어넣으면 같구나. 루트 3 사인 T 파이 K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K 서로 같구나. 즉 3K로 얘들아 한쪽엔 사인 한쪽엔 코사인 있는데 어떻게 바꿀 거야? 탄젠트로 바꾸지 그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 T 파이 K가 양변에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3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우리가 탄젠트 몇이 마이너스 루트 3인지 알지 않나? 탄젠트 몇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원래는 루트 3은 언제 얘들아? 또 보여줘? 언제가 루트 3이야?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언제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 0에서 3분의 파이 떨어질 때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떨어져서 3분의 2 파이 된 거잖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해야지 그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센이잖아. 지금 설명한 건. 그래서 3분의 2 파이를 말하는 거 갈게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저 T 파이 K라는 각 자체가 3분의 2 파이가 되어야 해서 파이는 약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K 값을 3T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뭐 해야 되냐면 걔를 가지고 쟤든 집어넣어서 3K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져야지. 대입할게 얘들아. 사인에다 넣을게. 그대로 집어넣어볼게. 그럼 루트 3의 사인이죠. 사인의 이거 뭐냐? T 파이 K 헷갈리니까 넣어볼게. 3K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럼 지금 T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3 사인 3분의 2 파이를 말하는데 얘들아 사인 3분의 2 파이면 얼만데? 2분의 루트 3 그치?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까지 만나서 계산하시면 2분의 3 그 결과가 3K다 나왔다. K값 얼마야 얘들아? 2분의 1이 돼주고 K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어서 T값 구해주면 T값도 3분의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나왔다.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T 플러스 K의 60배 하세요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정답은 11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안 어려워요. 이거 솔직히 맞췄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프도 니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대입했을 때 계산이 복잡하지도 않았어서 사실상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1번 문제. 할만해 얘들아. 21번 할만해. 쫄지 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이 0인 즉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인 3차 함수가 있고요. 뭐라고? fx라는 그 3차 함수와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교점의 개수를 gt라는 함수로 할 거고 이때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래 얘들아? gt 값에다가 gt-4 값을 더하면 이때 이 함수는 0하고 a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그때 f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F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혹시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라면 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GT가 뭐라고?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라고.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들아? Y는 T 빼기 K, T 빼기 4. 이 안에가 지금 T 빼기 4잖아. 이 T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T 빼기 4. 이게 아니고요. 이게 T일 때 상수함수 지나가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고 얘는 그거보다 4칸 아래에 있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고 그 둘을 더한 값이 불연속인 지점이 있다라는 건 개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봐. 이때가 T고요. 그럼 이때는 T 빼기 4예요. 만나는 교점 1개, 만나는 교점 1개. 그럼 두 값 다 1, 1이니까 더해서 2. 계속 내려, 너도 내려. 계속 얼마? 2. 불연속 없음. 이러면 계속 연속. 탈락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꿀렁꿀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너무 위에다 그렸네요. 살짝만 아래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해를 잘 해봐. 위에서부터 상수함수 다가올게요. 저 위에서 t가 이렇게 나 t야. 나는 t 빼기 4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얘들아 gt 값 얼마야? 1이죠? gt 빼기 4 값 얼마야? 1이죠? 그럼 그 둘을 더한 값 얘 있잖아. 둘을 더한 값 무조건 얼마야? 2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다가 언제 변화가 생기냐면 아시죠? 이 밑에 있는 t 빼기 4가 처음으로 뭐 하는 순간부터? 접하는 순간부터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이 위에 t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때 얘는 교점 1개, 얘는 교점이 2개. 결과적으로 합친 뒷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변화가 생겼다, 그치? 변화가 생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만 아래로 내릴게. 겹쳐 그리면 헷갈리니까 아래다 다시 그릴게. t 빼기 4가 이제 이때보다 살짝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당분간은 t도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여기쯤 있다고 치겠습니다. 지금 딱 이 순간에서 살짝만 내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때 당분간은 교점 3개에다가 얘까지 추가해서 g값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t 빼기 4가 처음으로 이 극대값을 가는 시점부터 해서 개수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번 불연속이 생기네요. 하나 확실히.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다가와 볼게. 이해를 돕고자. 이번 저 밑에서 나 t야. 나 F인데. t 빼기 4야. 나 F야. 나 MFP야. 이랬어. TMI야. 이랬어. 이러면 또 교점의 개수 몇 개야? 2개야. 그럼 얘도 집값이 합쳐서 2가 되는 상황이야. 당분간은 계속 2 하면서 다가오다가 언제 또 변화가 생겨? t가 극소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에이 겹치기 싫은데. 이렇게 생겨서 t 빼기 4 이렇게 해주면 2개 만나고 1개 만나서
합쳐가지고 값이 3이 돼요. 변화가 생기네요. 위에서 하던 거 아래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에서 살짝만 올리면은 얘는 살짝 올라와지고 얘도 살짝 올라와져서 얘가 t 빼기 4고 t여가지고 교점 3개 이게 뭐 이렇게 위에 있어요? 헷갈렸어. 미안. 그럴 수 있죠. 잠깐 돌아봤다가 헷갈렸어. 미안. 지금 여기에서 살짝 올라온 거니까 t 빼기 4는 여전히 아직 아래 있고 그 다음 t가 살짝 올라온 거지. 이 상황이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위에가 3개, 아래가 하나, 합쳐서 4가 되는 거니까 당분간은 점점 아래서부터 다가오면서 4 하고 있겠네. 그럼 두 가지 지점에서 딱 불연속 이거 확인. 이해했어 얘들아? 위에서 다가올 때 t 빼기 4가 최초로 극대하고 만나는 순간 한 번 불연속 생기고요. 아래에서 쭉 다가오다가 t 값이 극소랑 만나는 순간 한 번 불연속이다. 그때 말고는 이제 뭐야 얘들아? 그때 말고는 불연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딱 두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 더 올라오고 얘 더 내려오면서는 계속 그 개수의 총합이 4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소리다.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딱 이 보라색 순간에서 살짝 내려온 게 이거잖아. 이때 4잖아. 당분간 계속 4 하고 내려오다가 계속 앞으로는 당분간 4로 유지가 돼줘야지 이때하고 이때 말고는 불연속점이 딱 두 개가 유지가 되지. 내 말 이해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지금 하다가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위에 있는 t가 어느 순간 극대하고 만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저 t가 어느 순간 얘하고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야. 이때 교점의 개수가 2개인데 우리 지금 이 개수의 총합을 4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얘가 지나가면서 교점 2개니까 t 빼기 4가 어딜 지나가주면서 교점 4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극소값 지나면서. 이해하셔? 한 번 더. 지금 아래서부터 다가오다가 딱 t가 접하는 순간 교점 3개가 되고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 순간부터 당분간 교점의 개수는 4개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 밑에 있는 t 빼기 4가 극소랑 딱 접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당분간 얘네도 계속 교점의 총합을 4개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딱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야. 4개로 유지하기 위해서 t는 또 어딜 지나가줘야 돼? 여길 지나가줘야 돼. 같은 상황이지. 결국 뭐 알아냈어 얘들아? 극대값하고 극소값은 얼마 차이가 난다? 4 차이가 난다. 요거 알아낸 거야. 내 말 이해한 거니 얘들아? 이해한 거 다 왔어. 다 왔어. 오호. 자 그럼 상황을 이제 살펴보자. 최종 정리. F함수는요. 일단 위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한 번 불연속인데 아까 두 지점, t값이 두 지점일 때 불연속이라고 했었죠? 참고로 A가 양수기 때문에 A가 더 큰 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가 한 번 불연속이고 아래에서 요렇게 만날 때가 한 번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t값하고 이때 t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 t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했어? 요 t값이 처음에 요렇게 접하는 순간 이때 한 번 불연속이라며. y는 t. 또 뭐라고 얘들아? 위에서 다가오다가 t 빼기 4가 극대랑 접하는 순간 이 순간도 한 번 불연속이라며. 이거는 t 빼기 4. 여기까지 했을까? 근데 언제라고 그때가 t값이 0하고 a일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때가 0일 때고 이때가 a일 때. 미안해 얘들아. t 빼기 4니까 이게 a가 아니라 t에 a가 들어가서 a 빼기 4. 좀 헷갈렸어요. 얘들아 미안. t가 a야. t가 a. 저 접하는 순간에 t가 a인 거라고. 이게 a인 거야. sorry. 근데 사실 우리 이 값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우리 아까 전에 극대와 극소의 요 차가 얼마라고 알아냈어? 4라고 알아냈잖아. 이게 0이면 얘는 얼만데? 4야. 그래서 뭐도 구할 수 있어? 우리 A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을까?
A는 8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불연속인 지점에 이렇게 접하는 지점인데 하나가 t가 0이고 하나가 t가 a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게 0이고 위에 있을 때 t 값이 a여서 그때 이제 a 값은 결과적으로 8이라고 알아낸 거지. 반응이 왜 이래? 이해했을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우리 뭐 알아냈어? 함수 다 알아낸 거야. F함수가요.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X축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극대값이 지금 4라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아까 초반에 F함수가 0일 때 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중에서 어딘가가 0이란 소린 거지.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게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식만 세우면 돼. 조금만 더 갈게. 첫 번째. F함수가 X축하고 지금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0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알잖아? 이게 4라는 거지. 식 어떻게 세울까 얘들아? 응? 얘들아 나 지금 F함수가 X축하고 이 만나는 상황으로 식을 세우고 싶거든? 0에서 만나는 거 아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 미지수 세우고 싶어. 그래서 식을 세워서 이따 뭐 할 거냐면 극대값이 3이다 해야 돼. 그럼 극대값 얘기하려면 함수 미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너무 귀찮아. 그래서 뭐 생각해? 비율관계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아 비율관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얘를 기점으로 몇 대 몇이니? 1대 2잖아. 그럼 그 1대 2의 비를 써먹으려면 만약에 K 실수배를 이용했다는 가정하에 요 두 값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해? K라고 하면 되잖아. 얘를 뭐라고 하면 돼? 3K라고 하면 되지. 엄청 간단하잖아. 그래서 나는 F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요. 얘는요. 0에서 만나니까 X인수 가지고요. 3K에서 접하니까 X 빼기 3K의 제곱을 가져요. F함수 최고차항계수 아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주면 되고요. 이때 주어진 함수에다가 극대인 지점 K를 대입하면은 그때 함수값은 무조건 4가 나와요. 이거 이용하면 K 나오겠지. 그래서 그 K 값이 얼마? 1이 나옵니다. 1. 이건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래서 F함수 이제 완성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 마지막에 8까지 집어넣어서 F8 계산하시면 첫 번째 F8 값은 200이 나오게 됩니다. 왜 F8 구하냐면 문제에서 FA 구하라고 했거든. FA가 8이잖아. 한 번만 더 라스트. 선생님 접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프 이건 것도 확실히 알겠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똑같이 4고요. 그래서 나 이번에도 귀찮아. 미분 왜 해? 비율관계 쓸 거야. 이번에 비율관계 똑같이 1대2고요. 이번에도 K 실수배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 음수 쪽이니까 음수처럼 표현해볼게. 그래서 나는 얘를 마이너스 2K라고 하려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해? 마이너스 3K라고 하려고. 마이너스 붙이는 건 내 맘이야 그냥. 그래서 F함수를 어떻게 세운다?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3K를 관통하니까 X 플러스 3K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려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K를 집어넣으면은 극대값이 4가 나오므로 이때 K를 계산하시면 K값 이때도 1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또 F8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값이 704가 나오더라. 이 나온 값들 중에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정답은 200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얘들아?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지금 그래프를 이거저거 그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계속 데리고 내려오고 계속 아래서 올라오다가 결과적으로 두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생기기 위해서는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딱 얼마? 4 차이가 나야 되는구나. 요거 가지고 바로 좌표 설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